안녕하세요. 국어의 비상구 강창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의문의 체계,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교체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축약, 탈락, 첨가까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나 지난 동영상을 안 보고 이것부터 보는 친구가 있다면 지난 동영상 먼저 보고 이 동영상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축약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첫 번째 교체였죠. 두 번째 축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축약은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갑니다. 먼저, 자음 축약. 자, 우리가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고요. 한자어로는 격음화라고 합니다. 자, 자음 축약 갑니다. 간단해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서 기역, 티귿, 피읍,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예사소리가 히읗하고 만나서 거센 소리 기역, 디귿, 피읍, 치읓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형, 우리 맏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맏형이 되죠. 그죠? 지금 보면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이렇게 됐구나. 그죠? 또 안타, 그지? 발음 어떻게 돼? 안타. 히읗하고 디귿이 합쳐져서 역시나 이 녀석이 됐구나. 또 많고, 그죠? 발음 많고예요. 그죠? 기역하고 히읗하고 합쳐져서 키읔이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모음 축약을 볼게요. 모음 축약. 모음 축약은 뭐냐? 모음 축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모음이 하나의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 됐어? 모음이 하나의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오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간 오 뒤에 아서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 우리가 오아서라고 얘기 안 한다고. 어떻게 말해? 와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오하고 아 두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모음인 와로 바뀌는 현상, 이걸 우리는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됐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탈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입니다. 자, 탈락은요 조금 할 얘기가 축약보다는 많아요. 가볼게요. 먼저 이것도 역시나 처음에는 자음 탈락이 먼저입니다. 자, 자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 두 번째 리을 탈락. 세 번째 히읗 탈락. 이렇게 세 가지 탈락 현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음군 단순화부터. 자음군 단순화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겹받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치느님, 그죠? 치느님 발음 어떻게 됩니까? 닭이죠, 닭. 이거 설마 닭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리을 어디 갔어요? 리을 사라졌네. 사라지면 뭐? 탈락 현상. 됐죠? 엄청 간단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리을 탈락 한번 볼까요? 리을 탈락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복합어 상황에서, 두 번째는 용언의 활용에서 나옵니다. 복합어는 단어가 두 개 합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언의 활용은 동사나 형용사를 형태를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합어 같은 경우에 우리 아들 뒤에 님자 붙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아드님이 되죠.
아들만 하면 섭섭하지. 딸 뒤에 님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따님이 됩니다. 그죠? 봐봐라. 리을 어디 갔냐? 리을 사라졌다. 사라지면 탈락. 그 다음에 용운의 활용 파트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을로 끝나는 어간, 그죠? 날다의 어간 날입니다. 그 뒤에 요런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이 되죠. 나는 새, 그죠? 이렇게 리을 어디 갔어? 사라졌다. 사라지면 탈락. 끝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자음군 단수나 리을 탈락까지 봤습니다. 자, 히읗 탈락으로 갈게요. 히읗 탈락은 언제냐? 얘는 용언의 활용 시에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용언의 활용. 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다의 낳 뒤에 아가 온단 말이야. 어미 아가. 그러면은 쓸 때는 물론 나아로 쓰지. 하지만 발음할 때는 우리가 나하로 발음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발음해? 나아로 발음합니다. 자, 그럼 히읗 어디 갔어? 사라졌지. 사라지면 뭐라고? 탈락 현상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자음 탈락 세 가지 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모음 탈락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 모음 탈락은요,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동음 탈락. 혹은 탈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동음 탈락, 탈락. 뭐냐? 예를 들어서, 가다의 어간 가 뒤에 아서라고 하는 어미가 오면 우리가 가아서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가서. 어머나, 그럼 어디 갔어? 탈락했죠. 그죠? 자, 서다 어간 서 뒤에 어서가 붙으면 얘도 마찬가지 서어서가 아니라 서서가 돼버린다. 어디 갔어? 사라졌잖아. 탈락 현상. 됐어요? 동음 탈락. 자, 두 번째 탈락입니다. 탈락. 탈락은 얘가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쓰다의 어간 쓰 뒤에 어미 어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어서 빨리 써 그러죠. 어디 갔냐? 사라졌지. 탈락 현상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요 녀석입니다. 문 좀 잠궈줘. 쟤 담궈버려.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돼? 문 좀 잠가줘. 물에 담가줘. 됐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들이니까 이 기회에 올바른 표현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탈락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마지막 첨가 현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첨가 현상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의 변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그 중에 교체가 양이 제일 많습니다. 할 양이. 제일 적은 건 축약이에요. 그 다음이 탈락입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은 짜증나게 하는 파트, 그게 바로 첨가 현상이거든. 그래서 오늘 정말 쉽게 설명할 테니까 제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첨가 시작할게요. 네 번째 첨가입니다. 자, 첨가는 일단 사이시옷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로 나눠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사이시옷이 필요한 경우, 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일명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냐, 단어가 두 개가요, 두 단어 덩어리가 합쳐지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초에 불이 붙어요. 두 단어 덩어리 합쳐졌잖아. 그죠? 얘 발음 어떻게 돼? 초 뿔이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비읍 예사 소리였는데 쌍비읍이 됐다. 이럴 때 사이소리 현상, 첨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밤에 다 돌아다니면 무섭잖아. 그죠? 밤, 길, 그죠?
밤길 조심하세요 얘기한다고. 됐어? 자, 여기 길도 마찬가지야. 길이었는데 기역이었는데 갑자기 쌍기역이 됐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첨가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거. 우리가 교체에서도 된소리가 되는 경우를 봤어요.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자, 그거는 네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조건 때문에 바뀌었을 때는 교체현상. 그 조건이 아닌데도 바뀌었을 때는 첨가현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요 경우에는 내가 사이시옷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특히 촛불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촛불 원래 시옷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촛불 원래 시옷 받침이 있으니까 시옷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디귿 받침 때문에 뒤에 나온 비읍이 쌍비읍이 된 게 아닙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체로 설명하면 안 돼요. 반드시 첨가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 자, 니은 첨가는 뭐냐? 마찬가지야. 단어 두 개가 합쳐지는데요. 갑자기 얘도 갑자기야. 갑자기 요 자리에 니은이 생겨요. 니은이 없었는데, 즉 아무것도 없었는데 니은이 뿅 생긴단 말이야. 그죠? 자, 봐봐. 잘 들어야 돼. 아무것도 없다. 즉 받침이 없었다는 거거든. 우리가 받침이 없다. 봐봐. 받침이 없다. 그죠? 받침이 없다. 앞에 말이 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뒤에 뭐가 왔을 때 뒤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여기 자리에 니은이 첨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오똑한 콧날 그러잖아. 콧날 오똑하죠. 그죠? 자, 발음 어떻게 된다고? 콧날. 그지?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니은이 뿅 생긴 거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가 옵니다. 그죠? 자, 빗물. 발음 어떻게 돼? 빗물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런데 얘네도 다 뭐가 필요해? 사이시옷이 필요하죠. 됐어요? 빗물. 오케이. 비물. 코날 안 하잖아. 오케이.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니은 첨가예요. 자, 니은 첨가는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합쳐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요 자리하고 둘 다 니은이 첨가돼요. 자, 어떤 경우냐? 앞에 당연히 받침이 없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솜으로 만든 이불이에요. 발음 어떻게 돼? 다시 이거 말고 이런 거 있잖아. 고기 먹을 때 먹는 거. 깨 이파리. 자, 깨잎 발음 어떻게 된다? 깻잎. 그죠? 맛있겠네. 그 다음에 뒤에 벌어지는 일. 뒷잎. 됐죠? 얘네도 뭐가 필요하다고? 다 사이시옷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이시옷이 필요한 첨가 현상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얘는요, 의문의 변동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맞춤법에서 많이 나와요. 사이시옷 표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춤법에서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이시옷이 필요 없는 첨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시옷이 이번에는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갑니다. 자, 첫 번째 니은 첨가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까 사이시옷이 필요했던 니은 첨가랑 달라. 오케이? 자, 마찬가지. 단어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죠? 자, 두 개가 합쳐지는데 이번에는 어디냐? 바로 요 자리에 갑자기 니은이 첨가된다 이거야.
됐어. 어떤 조건이냐? 앞단어가 받침이 있고요. 그 뒤에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녀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솜으로 만든 이불 발음 어떻게 돼? 소미불이 아니라고 솜니불로 발음해야 된다고. 봐봐.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이응 자리는 봐봐. 이 이응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좀 아무것도 안 쓰기엔 찝찝하니까 그냥 넣어놓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쟤는 실질적 발음은 없어. 됐어? 자, 저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니은이 뿅 튀어나왔으니까 뭐라고? 첨가 현상이다. 또 먹는 기름이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자, 발음 어떻게 돼? 시경 뉴 되겠다. 오케이? 마찬가지 이응 자리에 니은이 뿅 튀어나왔다. 무슨 현상이라고?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경우예요.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물약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그럼 이건 리을이 첨가된 거네요? 라고 물어본다고. 아니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마 현상으로 물약이 되는 거야. 됐어?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 첨가까지 봤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사이쇼시 필요 없는 첨가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 자, 반모음 첨가는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꽃이 피어나다 할 때 피어 같은 경우. 자, 얘의 표준 발음은 뭘까요? 물어볼 거 뭐 있어? 피어입니다. 그런데 피어, 이게 약간 아부가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좀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피여도 허용해 주었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분명히 어였는데 근데 여가 됐단 말이지. 따라서 어에서 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바뀐 거냐 봐야죠. 어와 여의 차이. 자, 여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중모음이고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녀석이었어. 됐어? 그래서 이 어가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여가 된 거라고 얘기했죠. 즉 어와 여의 차이는 얘가 없었는데 생긴 거야.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 반모음. 반모음이 없었는데 생겼다고 뭐라고 한다? 첨가라고 한다. 됐어? 반모음 첨가. 겁나 쉽죠? 하나 더. 아니오예요. 아니오. 역시나 원래 발음은 아니오예요. 하지만 아니요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졌습니다. 그럼 오와 요의 차이 역시나 뭐야? 요는 이 반모음 더하기 오거든. 따라서 얘가 또 뿅 생겼네. 반모음 첨가 현상. 됐죠? 요렇게 사이쇼시 필요 없는 첨가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의 변동 4가지 현상을 다 봤어요.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첫 번째, 불려, 두 번째, 급행 열차, 세 번째, 자, 요 세 가지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합니다. 일단 불려오부터. 불려옵니다. 그죠? 불려오니까 일단 뭐가 돼야 돼? 일단 니은 첨가가 돼야 돼. 노란색으로. 일단 니은 첨가가 돼야 돼. 불려오. 그런데 니은이 리을이랑 만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 리을로 바뀐다 그랬죠? 최종 발음 어떻게 된다? 불려오. 자, 그럼 한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써볼까? 얘는 뭐? 니은 첨가. 얘는 유음화. 됐어? 요거 하나하나 할 수 있어야 돼. 급행열차 볼까요? 자, 급행열차. 일단 급행열차부터 합시다. 지금 어떻게 됐어? 비읍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피읍이 됐어요. 그죠? 뭐? 거센 소리 내기. 그 다음에 급행열차. 뭐가 됐어?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없네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다네요. 됐죠?
학려울력 볼게요. 학려울력이 조금 어렵죠? 그죠? 자, 학려울력. 자, 먼저 니은 첨가부터 합시다. 네, 니은 첨가는 앞에 게 한번 들어가고요. 두 번째, 니은 첨가 한 번 더 합시다. 그죠? 따라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역하고 니은이 만나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 됐어? 항, 울, 자, 딴 거 필요 없고 기역이 이응되는 거 무슨 현상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 뭐였죠? 비음화. 오케이. 기억해라. 비음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자, 항, 울, 봐라이.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 무슨 현상? 그렇지. 유음화. 됐나요? 총 4번의 변동이 생기네. 됐어? 그러니까 니은 첨가 2번이죠? 니은 첨가 2번에 비음화, 유음화까지. 첨가 2번, 교체 2번. 됐어?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의문의 체계부터 의문의 변동까지 한번 훑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은 어떤 문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뭐 문법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답변을 달아줄 테니까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단어 파트로 다시 만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